국민 소환권을 인정할 건지, 국민 투표권을 인정할 건지, 국민 발언권을 인정할 건지, 이런 법을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을 반길까요?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과반수 땅땅땅 쳐서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일반 국민들이 찬반으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일반 국민한테 줄까요? 그런 법을 안 주겠죠. 주권자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주인의 권리,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대의 권력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정기 선거를 통한 투표권이죠. 선거권. 요거 하나를 믿고 지금 모든 권력을 남 준 거거든요. 4년에 하루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주인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아무튼 현재 제도적으로는 말이에요.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직접민주주의적 제도가 도입은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져서 좀 더 그런 문턱을 낮춰야 돼요. 그렇지만 도입은 되어 있고, 나라 전체 차원에서 보면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나요? 국회의원 소환운동 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 도입 안 돼 있거든요. 또 국회에 입법 발언권이 없어요. 국회에 법률안 제안권은, 발언권은 우리 국민들은 안 갖고 있어요. 또 국회가 만들어낸 법안을 이제 국회에서 막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민심은 이걸 전혀 지지 않는 그런 법률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전체 유권자의 한 3% 너무 많겠다. 지금 한 4천만이니까 1%면 40만 표 아닙니까? 이걸 몇 %로 할 건지에 따라서 또 얼마나 어렵게 할 것이냐, 용이하게 할 것이냐 달라질 텐데, 너무 용이하게 해도 직접 간접민주주의의 근간이 막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선동가가 막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걸 너무 엄격하게 잡으면 전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활용 자체가. 그래서 보통 2%를 넘기면 안 되겠네요. 80만도 너무 많은데요. 그냥 한 50만 정도 잡으면 맞을 것 같네요. 한 5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유권자의 한 1.5%라든가 이 정도를 잡아서 이 정도 사람들이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들이 직접 표결하게 하자. 참, 그러면 이제 신규 입법 비토 국민투표권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신규 막 통과한 법안을 이제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대개 법률 통과 시점부터 한 6개월 이내에 한 50만 표 정도 모이면 국민투표를 강제해서 국민투표로 찬반을 묻고 그 법안의 유무효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뭐 4대강 같은 거 갖고 그렇게 난리를 죽이는데, 그런 중요 정책에 대해서 시도 차원이나 시군구 차원에서는 주민 발안 제도를 통해서 주민 투표 제도를 통해서, 또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 투표 제도를 통해서 그런 아주 중요 정책에 대해서 이걸 국민 투표 요구권이죠. 국민 투표 부의권, 국민 투표 결정권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국민 투표권도 없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소환권이 없습니다.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을 그만두길 방법은 형사처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국회에서 물론 최고난도 징계를 할 수 있죠. 제명을 해버리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명된 사람은 YS가 유신 말기에 잠깐 제명돼서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그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번
죽어서 영원한 사는 길을 택하겠노라고 본인이 해서 오히려 YS가 몇 개월 있다가 유신의 종말을 맞이하는데 기여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제명 같은 것들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 국회의원은 이제 국회 팔이 안으로 붙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가 우리는 아주 국회의원이 철밥통이에요. 물론 4년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나 계약직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는 국민 소환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죠. 자, 근데 이걸 누가 만듭니까? 이 법을. 국민 소환권을 인정할 건지, 국민 투표권을 인정할 건지, 국민 발언권을 인정할 건지, 이런 법을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을 반길까요?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과반수 땅땅땅 쳐서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일반 국민들이 찬반으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일반 국민한테 줄까요? 그런 법을 안 주겠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촛불 개헌이 왜 막혔습니까?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가 발의하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제적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300이니까 200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정당이든 정당 연합이든 100석 이상만 갖고 있으면 어떤 개헌안도 블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한국당이 100석 이상을 단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찬성해주지 않는 이상 개헌은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에서는. 그죠? 그래서 촛불 개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개헌 같은 거는 제일 중요한 국민들의 권리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은 헌법 만들고 투표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선 기본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을 국가는 보장해야 되고, 대권력이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고,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모든 국가 권력이, 그러니까 대권력이 작동을 해서 그것을 기필코 피해를 배제하고 구제하고 원상회복해 주겠다. 이런 거룩한 약속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국민은 그것을 믿고 기본권 보장의 약속, 그 다음에 주권자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주인의 권리,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대의 권력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정기 선거를 통한 투표권이죠. 선거권. 요거 하나를 믿고 지금 모든 권력을 남 준 거거든요. 4년에 하루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주인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어떤 사람은 뭐 노예라고도 하고 그런 건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그걸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딜레마인 거예요, 사실은. 국회의원한테 개헌권을 준 겁니다. 개헌 독점권을 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개헌안도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않고선 개헌이 안 되잖아요. 국민은 그 후에야 형식적으로 개헌 조항이 100개에 이른다 할지라도 딱 원샷으로 찬반만 할 수 있어요. 수정 제한도 할 수 없고 원샷으로, 그죠? 그럼 100개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2개는 굉장히 위험하고 98개는 굉장히 좋아. 그럼 이거 국민투표를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 그래서 98개가 나니까 행복추구권도 주고 뭐 생명안전권도 강화했다니까 해줄까요? 동물복지권도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국민투표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찬반 투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투표가 의미가 있으려면 언제나 원포인트 개헌이에요. 원포인트 개헌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국민이. 원포인트 개헌 발의권을. 2포인트, 3포인트만 돼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내부 충돌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나쁠 수가 있고.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국민투표로 yes, no를 하라고 그러면 사실 선호가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뭐 복잡한 걸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발의권을 국민들이 가져야 되는 게 주권자로서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에는 뭐 헌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권자의 권리예요. 양도할 수 없는, 양도해서는 안 되는 주권자의 권리가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거 외에 모든 법령은 누가 만들어요? 대의 권력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들고, 부령은 장관이 만들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재개정권만은 국민의 실질적 권한이래야지만 민주주의와 주권, 국민 주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헌법 개정 독점권을 국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개헌의 가장 중요한 개헌 사항이 사실은 개헌 절차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 발의권을 가져야 돼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72년 이른바 유신 때까지는 이 권리가 있었어요. 당시 인구 3,500만 시절인데 50만 명 이상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헌을 발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국회가 또 심의해서 수정하고 막 이럴 권한을 줄 것인가, 아니면 바로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의 권한이 세고 약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헌법안, 이른바 상공헌법안에서는 국민은 의회에 상정을 시킬 수 있어요. 개헌안을. 그러면 국회가 이걸 갖고 부결시켜버리면 끝. 3분의 2가 안 넘으면 국민투표에 갈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국민개헌, 원포인트 개헌 발의권을 확보하잖아요. 그런 순간에 국회에서 심의하게 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를 부의한다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심의할 때도 설령 국회에서 부결된다 할지라도 국회가 의견을 붙여서, 국회의 부결 이유를 붙여서 일반 국민에게 마지막 결정 기회를 줘야 맞을 겁니다. 그죠? 그게 좀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직접 민주주의 얘기로 돌아갔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주민자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민주주의적 권한이 주민자치에서는 물론이고 국가 생활에서도 확대돼야 될 것이다. 과거에는 이른바 민도가 낮고 정보 유통이 대단히 제한돼 있어서 선출직, 그러니까 대의 권력이죠. 선출직들은 이제 뭐 좀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교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경험도 많고 잘난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엘리트를 뽑는 거잖아요. 각 부문에서 성공한 엘리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출직은 나이가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정치 영역의 고유성을 인정 안 하고 바둑 잘 두면 국회의원 시키고 뭐 코미디 잘해도 국회의원 시키고 이런 식이잖아요. 뭐든지 최고도로 성공하면 무조건 뽑아. 아나운서 잘해도 국회의원 또 뭐 있습니까? 뭐 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청소년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 20%가 청소년인데 20, 30대인데 20, 30대는 1%도 없잖아요. 국회 300명 국회 안에 3명도 안 돼요. 20, 30대가.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말 잘 되려면요. 진짜 멋있는 나라 되려면 국회의원 중에 50%가 20, 40%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 30%가 30% 차지하는 순간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20, 30대 국회의원 맹탕을 뽑으면 어떡할 거야. 그죠? 아무리 봐도 경력도 없고 신뢰가 안 가니까 나와도 안 뽑아주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20, 30대 국회의원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서구에서는 20, 30대 국회의원이 합치면 15%가 넘습니다. 평균. OECD 국가들의 평균 20, 30대 국회의원 수가, 특히 유럽의 경우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15살부터 정치합니다.
그러니까 30살만 돼도요, 정치 경력 15년을 자랑해요. 얘들은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 나갈 때 지지 정당을 밝힙니다. 안 밝히는 놈은 가치관이 없는 놈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지 정당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정체성의 일부입니까? 배우자도 못 고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못 건드려. 그게 나란 말이에요. 양도 불가능한 나의 정체성이. 왜 그래요? 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나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직해온 게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 많아야 돼요. 5천만을 두 개의 정당이 대표한다? 넌센스죠. 5천만이 다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두 개가 어떻게 대변합니까? 적어도 5, 6개는 돼야지. 그죠? 진짜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양당제라는 건 허구 중에 허구. 양당제로 다 민주주의 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영국 아닙니까? 승자 독식 대표밖에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인데 하나는 브렉시트로 자멸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는 트럼프로 자멸의 길을 잠깐 반짝하겠지만 잠깐 아메리카 퍼스트가 될 수 있을지언정 길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길, 품격이라고는 없는 그런 세계의 존경이라는 무형자산을 잃는 그런 대통령을 선택한 정치체제 아닙니까?